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중간고사는 11월 첫째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0월 말에서 또 11월 첫째 주까지 두 주간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훈련들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보고 두 주간 정도 시험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군수관리론 제4장 군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군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으로부터 제4절 군수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의 어떤 군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군수지원체제 변천 과정입니다. 자, 육군의 군수지원체제는 초기에 그 군에 의존하던 이 창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태동기와 정비기를 거쳐서 이제 군원을 중단하고 자주 어떤 군수로 전환된 이 보안기와 속도전에 대응한 이 신속한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능화 지원 체제로 개편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 군수 지원 체제가 이제 구축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변천 과정은 창군기인 46년서부터 54년까지는 이 미 군원에 의존하는 때로 여기는 청구 보급 제도와 그다음에 병가벌 지원 체제에 의해서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이 거래선은 어떤 미보급 지원 부대와 이제는 한국군 사용 부대가 이제는 거래가 되면서 이제는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변천 과정에 어떤 획을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태동기는 55년에서부터 58년에 이 군원 의존과 그다음에 청구 보급제도, 병가별 지원은 이 창군기와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 거래선에 있어서는 이제는 기지청으로부터 그다음에 한국군 제2군수사령부와 그다음에 병가시설을 거쳐서 사용부대로 보급되는 체제로 이제 개선되어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0월 31일 이제 2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제는 전 육군 부대에 대한 어떤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이제 되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병과 기지창을 어떤 면에서는 예속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이제는 태동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비기는 59년에서 이 56년에 이제 자주 군수가 이제 태동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병가벌 지원 체제 하에서 이제 이 기지로부터 이 각군을 거쳐서 사용 부대로 보급되는 체제로 우리가 발전돼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기간 중에는 이 군수 지휘국의 개편을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니까 1959년에 1월에 육군의 어떤 참모부 개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가 기지창을 2군에서 6군으로 예속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59년 10월에는 이 병가 학교를 교총으로부터 6번으로 예속 변경하고 그다음에 1960년대에는 군수 지원 사령부를 이제 창설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정비기를 거쳐서 이루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수지휘기구 개편입니다. 군수지휘기구 개편은 1959년 1월에 육군 참모부를 개편을 통해서 이제 병가기지창을 2군에서 이 6번으로 여기에서는 예속 변경하고 그다음에 59년도에 이제 10월 병가학교를 교총으로부터 6번으로 예속 변경하고 60년 1월 군수기지사령부를 이제는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뭐 태동기서부터 창설기 뭐 현재까지 이런 어떤 군수에 대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군수와 관련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군수 지원 체제의 변천 과정을 한번 이런 게 살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군수 운영의 개념입니다. 군수 운영의 개념은
이제 참모부 제도를 개편해서 군수 참모부장은 이 각 기술 감시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토록 하고 이 기술감은 다시 이 기술평가장으로부터 각창 시설 및 어떤 평가 학교를 어떤 직접 그다음에 운영해서 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육군본부에서는 전군의 어떤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군수기지 사령부에서는 육군 군수 참모부장의 어떤 지시 그다음에 이 통제하에서 상호 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협조 조정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감독 및 어떤 그 군기 유지와 그다음에 3군 육해공군이죠. 상호 간의 어떤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수행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2군은 전군 군수 지원 임무를 6번으로부터 이관해서 이제는 5개 간구를 통해서 이제 국지 군수 지원 임무를 이제는 수행하게 되는 그러한 임무를 여기에서는 맡아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안기입니다. 이 보안기는 이제 그 70년에서 79년 사이에 미 군원이 중단되고 이제는 자주 군수로 전환되는 이 시기로 이제 우리가 시기를 이제 우리가 보안기로 볼 수 있는데 이 한국군 자체적으로 이 창에서부터 지원 부대를 경유해서 이제는 사용 부대로 지원이 되는 어떤 거래선을 구축하는 이러한 시기가 우리가 보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보안기를 거쳐서 자 군수 기구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라고 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까도 자 군수기지 사령부를 자 군수 사령부로 이제는 여기서는 개편하고 전군의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자 각 군의 군수 지원사 이 군수 지원사를 3개를 이제 1군, 2군, 3군에서 군수 지원사를 여기에는 이제 또 두게 되고 군수 지원단은 4개를 여기에서는 창설해서 이 각 병과라든지 기구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병과 및 일반 기능제의 어떤 혼합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군수 운영의 개념은 이 군수 운영의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군수 참모부에서 군수 업무 전반에 관한 이런 어떤 방침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 운영 방침의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어떻게 돼요? 시행하고 감독토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군수 참모, 군수 운영에 대한 어떤 군수 참모부에서 군수 업무 전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감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하고 감독하고 있고 이 군수 사령부에서는 이제 육군의 효과적인 군수 지원과 그다음에 보급품 및 장비 획득, 그다음에 저장, 분배, 정비, 처리 이런 어떤 계획을 하고 조정 업무, 계획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는 군수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개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어떤 그 현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이제 기능화 체제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80년대 이후 이제는 속도전에 대응하도록 신속한 어떻게 되냐면 군수 지원 보장 체제로 이제 개편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주화 바람이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어떤 변곡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병과의 어떤 중복기구를 통합하고 이제 지원 체제를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송이라든지 이 추진 보급으로 인해서 신속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근접 지원 기구를 증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집중 지원의 어떤 융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책과 집행 업무를 분리를 해서 육군본부에서는 군수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획 업무를 군수사령부는 그 다음에 무기 체계별 어떤 집행을 운영하고 전담토록 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80년대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루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또 지금 작년인가요? 이제 군부대가 이제 많이 이제 개편이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제 2절 기능화 군수 지원 체제인데
이 기능화 체제란 뭐냐면 이 기능화 체제는 자, 동일 종류 또는 유사 성질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기능, 관계에 있는 이 기능이 다른 어떤 편성체에 내포되었을 때는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기구로 통합시키는 이런 어떤 조직 편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기술평가, 그다음에 기술평가 체제 어떤 동일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기능을 통합해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 이제 단일 지휘하에 어떤 이 기능 분야인 여기는 보급이라든지 정비, 수송, 시설, 근무 이런 어떤 활동별로 지원하는 체제를 우리가 기능화 군수 지원 체제란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의 어떤 동일 종류라든지 유사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그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기구로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유사한 어떤 기능들을 통합해서 이제는 단일화 기능 체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수 지원 체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군수 지원 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존의 병가별로 지원 체제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현대전의 어떤 신속한 군수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기능화 체제로 이제 기능화 지원 체제로 이제 이걸 개편되는데 어떤 그 당시 이제 이런 어떤 개편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기능화 지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자, 군수 정책과 이 집행 업무를 분리 편성한 이 분리 편성하는 것으로 자, 육군본부는 군수 정책과 이 계획 분야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군사령부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집행이라든지 운영 업무를 전담한다는 거죠. 다시 자, 이런 걸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자, 정책과 이 집행 업무를 분리했다. 이 정책과 집행 업무를 분리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 정책 업무를 그다음에 군수사령부에서는 집행 업무를 그래서 이렇게 기능화 체제를 이제 전담토록 전담해서 운영토록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병가의 어떤 중복 기능을 통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가의 중복 기능을 통합해서 뭐를 전략합니까? 이 병력을 전략하는 것으로 이 각 병가별로 보급이라든지 정비, 어떤 기능성의 중복성을 통합해서 이제는 단일 기능 지원 부대에서 이제는 지원을 실시하고 병력을 전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어떤 그런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그런 기능화 지원 체제의 어떤 개편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전방의 근접 지원 기구를 증강함으로 인해서 이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병가 중복 기구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통합한 그런 어떤 전략된 병력으로 인해서 전투 현장에서는 신속한 현장 복구를 위해서 여기는 보급이라든지 정비, 수송, 그다음에 현대화된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춘 어떤 근접 지원 부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지역별로 통합 지원 체제로 여기에서는 직접 지원 시설과 일반 지원 시설을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 편성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보급 정비 시설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통합 지원 개념에 의거해서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직송 및 어떤 추진 보급으로 인해서 사용부대에 요구하는 장비라든지 물자를 그다음에 상급 지원 시설에서 사용 부대까지 이제 최대한 어떤 추진하고 그다음에 직송하고 보급하는 이러한 이제 업무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화 지원 체제로 전환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종전에 군수 지원 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 북한의 어떤 속결 어떤 전략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제는 어떤 미흡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면에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외 여건과 그다음에 어떤 군내 어떤 군수 여건에 부응하기에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낙후돼서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현 실정에 맞는 이제는 자주적
군수 지원 체제의 정립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군의 창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해서 발전을 거쳐 왔지만,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자주적인 군수 지원 체제에 이제는 어떤 정립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서는 전환 배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북한의 전략 전술이라는 거죠. 이 군은 뭐냐면 상대의 어떤 전략 전술을, 거기에는 뭐 무기라든지 병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어떤 포함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은, 자, 전략 전술을 보면은, 자, 단기 결전의 어떤 총력전이다. 단기 결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년의 50년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 북한이 뼈아프게 아마 느꼈던 것은, 어떤 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정념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연합군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는 이러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은 속전속결이다. 그래서 여기는 결전 어떤 총력전을 통해서 선제 기습 공격과 그다음에 치열한 화력전, 그다음에 대량 파괴 및 소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침투 부대에 의한 어떤 후방 차단을 통해서 교란 작전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서 기동화된 이 군수 지원의 집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어떤 북한의 이런 어떤 전략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전략 전술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확보를 위해서 여기는 신속하고도 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집중 지원, 이 통합된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이 지원 체제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전략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융통성 있고 통합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왜? 거기는 북한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전략 전술을 전원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어떤 국내 어떤 군수 여건, 국내 군수 여건은 뭐냐? 대내죠. 이런 어떤 국내 군수 여건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 이 군수 예산은 어떤 면에서 과거의 어떤 60년대, 70년대에 지속되어 오던 어떤 미군의 어떤 군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제는 투자비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이 군수 수요는 팽창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비 압박의 정치 어떤 가중될 것으로 이제는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유지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그 장비 유지 면에서 보면 어떤 과거의 어떤 단순 무기 체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단순 무기 체계에서는 이제는 정밀 무기 체계로 이제 발전을 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정비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수 자원 관리도 이제는 미군 물자를 어떻게 하고 수령하고 분배하고 이런 어떤 사용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수령하고 분배하고 사용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난 20 수년간의 어떤 체제에서는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군수 관리의 어떤 과학화가 이제는 가일층 요구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연구개발 분야도 이제는 기본 무기 모방 생산에서 고도 정밀 무기의 어떤 이제는 자주 개발에 이제는 그런 쪽으로 부응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군수 요원도 이제는 이슈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면이냐면, 자, 병가 특기 관리에서 뭐냐 하면은 직능별로 이 전문화된 관리가 이제는 절실히 요구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재반 여건은 보다 어떤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군수 지원 체제를 이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단순 무기를 체계를 운영을 하고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시기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기본 무기가
이제 모방 생산에서 이제는 고도 정물무기 자주 이 어떤 개발 이제는 자주 국방 체제를 이루어져가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과도 이제는 그 어떤 병력도 이제는 병과 특기 관리에서는 이제는 직능별로 전문화가 이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어떤 고도 이런 어떤 정물 무기를 운영하고 이루어간다 그러면 이젠 직능별로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이러한 군수 지원 체제를 이제는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3절은 3군 공통 군수 지원 체제입니다. 자, 3군 공통 군수 지원 체제는 자, 여기에서 한번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자, 한국의 어떤 지형과 실정에 맞는 이 군수 지원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 각 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독자적인 군수 지원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제는 비경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어떤 공통 품목을 이제는 이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한 개 군이 이제는 통합 지원하도록 일단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부대 시험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전환 시행해서 지역별 통합 지원 체제로 정착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군의 어떤 그런 원조 그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형과 이런 어떤 실정에 맞는 이 군수 지원 체제가 이제는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 군별로 이제는 육해공군별로 공통의 어떤 품목을 이제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별로 이제 통합 지원 체제를 정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기존에 그 시켜나가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존의 군수지원 체제 그러면 문제점은 뭐였었느냐라는 거죠. 자, UK 공군의 어떤 독자적인 군수지원 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낭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원화된 어떤 군수지원 체제는 UK 공군의 어떤 합동작전에 이 군수지원의 어떤 군수지원의 어떤 비능률성이 이제는 지적되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군수지원 체제의 어떤 다원화를 여기에서는 현행 군수체제의 어떤 다원화를 어떻게 돼요? 일원화를 해. 이제 일원화로 여기에서는 어떤 군수지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는 한국적 군수지원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자, 한국적인 이런 어떤 군수 지원 체제를 어떤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한국적 군수 지원 체제의 어떤 기본 개념은 자, 현행 군수 지원 체제를 어떤 면에서 다원화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일원화된 어떤 군수 지원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뭐냐 하면 이 군수 지원 체제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육해 공군의 어떤 군수 지원 이러한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군수 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군수 지원 체제를 하면 뭐냐면 자, 국방군수기구로 육해 공군의 어떤 군수 기능을 국방 기능에 대한 육해 공군을 통합하는 거죠. 통합해서 육해 공군에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든 어떤 군수 지원체는 이 다양한 다원화된 측면에서는 이제 일원화된 것으로서 육해공군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다고 해서 한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군수 지원을 통합한다는 거죠. 군수 지원을 통합을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육해공군의 어떤 상호 협조와 어떤 계속적인 어떤 그런 협조와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육해공군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는 없겠지만 이 다원화된 것을 이제는 일원화된 그런 군수 지원 체제로 이제는 시설을 어떤 통합하고 제공해야 되는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군의 이 공통 품목 군수 지원 체제의 목표를 보면 어떤 것이냐? 자, 지역별로 3군의 통합 군수 지원 체제로서의 어떤 이제 개선 이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군별 어떤 지원 책임의 어떤 범위, 이 범위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기 이전에 하여튼간에 여기서는 군수 지원 체제를 어떤 면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어떤 지원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하게 절감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 군별로 어떤 그런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각 군별 어떤 지원 책임의 범위를 우리가 보면, 우리 3군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육군은 지상, 그다음에 해군은 해상, 공군은 항공 공통의 어떤 군수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의 어떤 임무를 우리가 이제 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 군별 지원의 어떤 범위, 책임 범위는 어디냐면, 육군은 급식이나 피부, 그다음에 탄약, 부대 정비, 그다음에 장비, 건설 자재, 하포, 경항공기, 수송 지원, 이것이 이제 육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루어져갈 어떤 책임의 범위라고 하면, 공군 해군에서는 선박 유지품, 선박 장비, 해상 장비, 그래서 이것도 세 개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해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책임을 맡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공군은 정밀 측정, 그다음에 오일 분광 분석, 항공유, 그다음에 낙하산 및 보급 정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제 공군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책임의 범위니까 육군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해군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서 해야 될 것, 이런 한정된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군별로 여기에는 책임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런 업무들을 하여튼 육군이면 육군, 그다음에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신속하고 능률적인 어떤 그런 군 지원 체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4절 군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이제 미래 군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속한 이런 어떤 그런 군수 지원 체제의 변경이 됐다 그러면, 4절에서는 이제 군수 환경, 이제 많은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미래의 어떤 군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 소유와 요구가 항상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유와 요구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체계에 대한 이 소유와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자, 세계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전, 그러면 2000년대 이전에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많이,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런 어떤 전자, 그다음에 통신, 이런 어떤 IT 산업의 변화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요소들이 이제는 역동적으로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1등 기업들이, 인류 기업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1등 기업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변화와 이런 어떤 그 요구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자, 임무의 수행 속도와 어떤 임무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임무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이제 군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 군은 뭐 어떤 건강하고 체력 좋고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임무 수행 속도라든지 어떤 우선순위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다 변해갑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갔다는 것들은 이제 이게 뭘로 이루어가니까 이제는 기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뭐 로봇이라든지 어떤 IT 이거를 반영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첨단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군에도 이제 아마 대처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전방 수색 정찰이라 전방에 대한 어떤 그런 수색,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뭐 사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신기술의 출현 발달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군수의 융통성, 그다음에 정비 지원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신기술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청이죠. 방산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방위산업을 만들면서도 많이 어떤 그런 군수의 어떤 그런 물품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군수의 융통성, 높은 어떤 정비 지원이 요구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는 정비 지원병들도 또 정비 지원 어떤 책임자들도 양성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비는 이제는 어떤 변화돼서 신기술을 통해서 신형 장비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가야 되고요. 다음에는 자, 체계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더욱 어떤 강조되고 있다. 체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 이게 뭐냐면, 자, 한 체계의 어떤 구성들보다는 이제는 이 전체 체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어떤 부속품이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조립해서 이루어져 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구성품보다는 이제는 전체 체계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전체의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계의 어떤 수명주기 동안에 그 체계에 필요한 어떤 기능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어떤 뭐 정비 기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 기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주요 요소가 이제는 우리가 주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그 체계의 어떤 주장비가 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이 신뢰성과 신뢰성 있는 여기에서는 어떤 군수 지원 및 어떤 면에서는 정비 지원, 이런 어떤 기반 체제가 갖춰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져 가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신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들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적용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체계의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의 어떤 설계 시 이 상용 체계 공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그런 기술이 적용될 때 이제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기술보다는 이제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이런 이제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어떤 설계 시 상용 체계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그럼 왜 그러냐면, 자,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그 체계를 변경하거나 또한 개량할 때 체계 전체의 어떤 형성에 큰 영향 없이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이 변경과 개량이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그 체계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여기에는, 자, 군수 지원과 어떤 정비 지원 이런 기반 구조가 이제는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체계의 수명 주기는 더 길어지만 체계의 어떤 수명 주기는 더 길어지면서도 이제 기술 수명 주기는 더 짧아진다. 자, 여러분들 한번 기술 수명 주기 한번 보세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 과거에 우리가 최초 과거에 어떤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전화기 어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살인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무기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면서 삐삐가 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핸드폰이 이제 우리가 폴더폰 이제 저기시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기술의 수명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빨라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 수명주기는 이제 더 계속적으로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핸드폰을 얘기를 들었지만은 핸드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기가 보면 처음에는 뭐 5년이었다 그러면 이게 3년으로 가고 2년으로 가고 거의 이제 1년에서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어떤 주기가 계속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핸드폰에 엄청난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많이 빨라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의 이제 아이폰하고 이제 우리가 삼성의 이제 갤럭시 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그런 그 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좀 더 이제 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질도 떨어지는 측면에서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아이폰을 많이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번에 이제 그 3 그 블루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이식에서 이렇게 이제 폴더폰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이 아이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갤럭시 폰으로 이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갈아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성의 이제 그 폴더폰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 이제 그러지만은 이제 어떤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기술 수명 주기는 더 짧아지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자, 이 신기술을 실컷 능률적으로 접목시켜가면서 이 군수 지원과 정비 기반 구조도 이제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능력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 신기술의 어떤 개발과 어떤 성리 실험과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신기술은 이런 어떤 능률적으로 접목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군수 지원이라든지 어떤 정비 기반 이런 어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측면에서 이 지원 능력도 같이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뤄가져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방 이런 어떤 국방 분야에 보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IT 기술의 발달을 따라서 IT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보통신, 이 정보통신 기술과 어떤 면에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 연계 정보통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기계 어떤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봤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배워 익혀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정보통신을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군수 분야에도 이제는 이 그 IT 분야에 따라서 IT 분야의 어떤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설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설계 도에도 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지원 능력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이제는 변경하면서 이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상용 제품의 어떤 활용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여기는 뭐냐면 자, 낮은 초기의 비용과 어떤 단기간의 어떤 조달, 그다음에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민간 업체의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표준 절차, 그다음에 사용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체계에 대한 어떤 소유의 정의가 잘 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구성품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체계의 어떤 설계 여기에 더 강조를 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 요구되는 여기는 군수라든지 어떤 정비 지원 활동이 주장비 생산 업체에서 그 외의 어떤 공급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은 보다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수 지원망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체계 설계에 이용되는 많은 이 어떤 사용 제품의 상용 제품에 대해서 지원 소요가 어떤 면에서는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세계의 가속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신속하고 발달된 이 통신 수단, 그다음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송 방법,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를 통해서 여기는 조달이라든지 관련 절차의 어떤 신속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는 이 교역의 의존성이 더 증대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군수 지원 체계는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통신이라든지 짧은 수송 기간, 그다음에 안전한 수송로, 정비 지원 소요의 어떤 그런 짧은 주기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이 전자상거래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이제 보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택배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뭐 택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바빠지고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택배가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하면 엄청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직구도 뭐 해외 직구, 뭐 해외 직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잖아요.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물품을 또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제 구입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여기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물품을 만들라 그러면 뭐 물품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상가의 어떤 그런 그 세를 든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집에서 이제 이런 물품들을 만들고 이제는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이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계 보면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명품이라고 할까요? 명품이라는 것은 이 대량 생산된 어떤 기계에 의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명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실제 대를 이어서 이런 어떤 명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면 그런 어떤 명품이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보면 이 가게를 어떤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상속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보면 뭐 상속세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이런 상태. 그래서 어떤 그런 이런 그뭐 가구뿐만 아니라 어떤 가전 그래서 상속 즉 대를 이어서 이런 대를 이어서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속세를 좀 감해주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제는 어떤 수송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어떤 짧은 그 수송 그다음에 안전한 어떤 정비 지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보면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구입하는 경우인데 이 외제차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정성이 있고 해서 탔는데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 센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다 가다 보면 이제 엄청난 그런 어떤 판매고를 어떤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다 더 많은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 외주 업체로부터 이제는 아웃소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상용 제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들이 더 많은 이 공급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는 아웃소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물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서 이런 어떤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체계 수준의 수요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어떤 이런 이제 초기 단계에 어떤 정의되고 있는 이 자원의 할당될 것보다는 보다 더 완전한 어떤 규격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체계의 어떤 개발, 획득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활동과 조치들이 이제는 긴밀하게 협조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호 긴밀하고 잘 통합된 이런 군수 및 이런 정비 지원 능력이 이제는 개발되고 그다음에 필요시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국제 경쟁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뭐 정보통신의 발달, 수송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은 이제 어떤
상용 제품과 이 능률적인 세계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이제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경쟁력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추세는 어떤 주요 목표는 뭐냐면, 자, 신뢰성이 있어야 돼. 신뢰성. 이런 것 되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고품질, 고품질. 그다음에 비용 대 어떤 일이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짧은 시간에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높은 적절성과 효과성, 그리고 능률성이 있는 군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정비 지원, 이런 기반 구조가 이제는 요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국제 경쟁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성이고 능률성 있는 군수라든지 이런 정비 지원 기반 구조가 이제는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수명 주기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자, 이제는 현용 체계 어떤 수명 주기 비용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체계의 조달이라든지 획득 비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의 운영과 그다음에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 기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명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비용을 함께 평가해서 이제는 어떤 결심을 해야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수명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군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여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획득 군수 측면과 운영 측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군수 발전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획득 측면에서는, 자,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이 어떤 그런 미국군의 어떤 체계 수명주기, 이런 수명주기 동안의 획득 군수 개념인 이 성과 기반 군수 개념이 이 반영된 획득 단계의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수 관리라든지 군수 지원 제도가 이제 정립되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국군의 어떤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는 개선될, 이러한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 측면에서 보면, 자, 미 국방부가 이 발전시키고자 나가고 있는 어떤 일에서 보면 집중 군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전에서 이 합동 작전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수 관리라든지 군수 지원 체제가 이제는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과제들을 논의해오고 살펴봤지만, 자, 우리 군의 현행 이 획득 군수의 문제점과 운영 군수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미래의 군수의 발전 방향이 이제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이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 이제는 군수 집중 군수 개념,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급망 관리 체계가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래전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급망 관리 체계가 이제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자,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민간 자산을 활용한 어떤 물류 관리를 어떤 정량의 물자를 적시에, 그다음에 적소에 전투 부대의 지원, 어떤 지속 지원이 가능해서 여기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물류 회사, 그다음에 어떤 정보화, 자동화, 이런 업무 처리 능력과 자동화된 어떤 창고 관리 능력,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전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이런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보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류 회사와 정보화, 그다음에 자동화된 이런 업무 처리 능력과
그다음에 창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제는 지원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IT 산업이 발달해서 정보통신에 발달해서 보면은 이제 사무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무자동화. 그다음에 업무 처리 능력의 자동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 이제는 기계화되어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돼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전쟁 양상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어떤 물량전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한 이 기동성과 이제는 이 정밀 타격 위주의 어떤 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군수 관리 및 어떤 지원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 우위라든지 이러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속도 중심의 군수 지원 체계가 이제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 능력은 뭐냐면 전장 가시화를 통해서 이제 지원 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수송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인 수송 인력도 보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물류 수송 체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미군의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미군의 이라크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민간 자산을 적절하게 어떤 그런 활용하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그런 적시에 적재적소에 그런 어떤 전투 부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물류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전시 군수 지원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전시 효율적인 군수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조치할 과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자, 조달 원별 부족 소요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 획득 기능을 여기에 보강해서 여기에는 실효성 있게 여기에서는 재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개전 초에 동시다발적인 전투력 복원을 위해서 이 군수 부대별 적정 수준의 복원 물자를 평시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군에 분산 배치된 어떤 부대 간의 지휘 통제 통신 기능이 전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 군수 지휘 통제망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획득관리 여기에서는 획득군수 관리 지원의 업무 수행 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제도 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여기는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본데 자, 현대 무기 체계의 특성은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요구 능력을 여기는 고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모듈 단위의 어떤 교환 요소가 이제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 정비의 어떤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부대 정비가 이 장비 유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사단의 어떤 그 사단 경량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 정비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그다음에 제작사로 하여금 이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이제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둘째는 뭐냐면 자, 집적 지원 및 야전 정비 비중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부대 정비와 이제는 기술적 차별성 이것이 이제는 약화될 전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집적 지원 정비의 어떤 이 기술 수준을 보강해서 부대 정비와 어떤 기술 수준을 차별할 경우 일반 지원 장비와의 어떤 기술적 차별성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반 정비와 집적 정비를 여기에서 분리 운용할 이러한 필요성이 이제는 감소한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장비 운영 부대와 후방의 어떤 정비 부대를 이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정비하는 이런 원격 정비 기술이 발달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 필요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요구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원격 구조.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의료만 원격이 아니라 이제는 또 장비도 원격 구성이 이루어져 간다. 셋째는 자, 이 구성품 및 그다음에 어떤 그런 모듈의 어떤 고가화로 인해서 충분한 재고의 확보가 이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 부속이라든지 어떤 중앙 통제, 보급, 정비, 수송 이런 통합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장 진단이라든지 어떤 수리의 정확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무기 체계별로 운영 실태라든지 고장 실적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통합 군수 정보 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에 증대되고 있는 이유 중 아주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비창 수준의 완성 장비에 대한 수리 소요는 감소하고 이제는 구성품이라든지 어떤 모듈의 어떤 장비창 이 소유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비창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구성품이라든지 모듈 위주의 정비 체계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성능 기반 군수 지원 체제로 전환함. 이 전환에서 동시에 뭐냐면 군무원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기술 부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는 민간 기업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창 운영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도 이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이 뭐냐면 분야별로 요구되는 숙련된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한 어떤 확보라든지 유지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전평시에 야전 정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 부사관에 대한 어떤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훈련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 기반 군수에 의한 민간 기업을 활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 부사관의 어떤 높은 기술 수준은 전역 후에 민간 기업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부사관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 훈련이 어떤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4장 어떤 군수 지원 체제의 변천 과정에서 봤는데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군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군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이제 전역할 때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또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5분이 또 이렇게 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짧게 할 것도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50분에 딱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한 주 더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